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시험은 88회 전산세무회계 1급 문제풀이 및 해설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은 실무풀이만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는 제 블로그에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무시험은 전산세무회계 실무시험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일단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어렵고요. 최고 난이도 이제 전산 자격증 중에서는 이제 최고 난이도에 해당이 되고요. 법인 조정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법인 조정을 어떻게 해서 공부를 잘 해내냐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나는 그 자격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자격증 시험은 맞아요. 이기 때문에 그 법인 조정하고 그 이론 문제를 이제 잘 그걸 하실 필요는 있어요. 자, 이거는 종합적으로 보면은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법인 조정만 주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전산세무회계 2급에서 이제 살을 덧붙여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산세무회계 2급을 그걸 깔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이게 전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전체 전산 세무 1급이라고 보시면은 한 절반 정도는 전산 세무 2급 정도의 이제 그 실력이 일단은 갖고는 있어야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살을 덧붙이는 부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법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야지 완벽하게 전산세무회계 1급을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에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법인세법 책만 이제 보고 있고요. 전산세무회계 2급은 기본적으로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따로 공부하지 않고 이제 법인세법만 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세무회계 2급을 이제 어느 정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그 시간과 그 다음에 기간이 좀 짧아지거나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실무 시험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여수기업입니다.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는 제8기로 회계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입니다. 자, 문제 1번은 총 4문제가 출제되고요. 모두 분계 문제이긴 하지만 일반 전표 2문제, 메인 매출 전표 2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1번은 일반 전표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일반 전표고 2번하고 4번은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월 20일입니다. 3월 2일에 취득하였던 장기주식 1000주 취득가액은 주당 5,000원 소각하였다. 액면 금액은 만원이며 재장부를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재장부는 옛날 용어일 수도 있어요. 현재 이제 재장부는 어떤 의미냐면은 계정별 원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계정별 원장에서 이거 뭐 조회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산세무회계 1급 정도면은 뭐 조회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전산세무회계 2급에서도 충분히 배웠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세무회계 1급은 이제 진짜 모를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각을 했죠. 소각을 했으면은 그 소각을 할 때에 그 감자 차손과 감자 차익 계정 과목을 이거를 계정별 원장에 조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재장부에 조회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자본은 상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본은 그래서 그 주식을 소각했을 때 감자 차손과 감자 차익을 먼저 조회를 하라 이런 의미예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알려면은 첫 번째 3월 2일에 당시 분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3월 2일의 분계는 이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한 거죠. 그 다음 자기 취득한 건데 천주에 얼마? 5,000원에
자기 주식으로 구입했다는 거예요. 액면은 만원인 거죠. 액면은 만원이고 실제 취득한 금액은 5천에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몰라 자기 주식 5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500만원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자기 주식은 뭐 주식 발행 초과금 해가고 자본금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유형자산 취득하는 거랑 똑같은 걸로 취급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당시에 자기 주식이 5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처분이 아닌 소각을 했다는 거예요. 소각을 했기 때문에 내 자기 주식을 태워서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날려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증발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1억 붕괴를 할 때 일단 자기 주식은 소각을 해서 없앤 거기 때문에 대변에 자기 주식 500만원만큼의 장부 금액을 모두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은 이때 이걸 쓰는 거예요. 주당 만원의 액면가이니까 1000만원만큼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식을 태워 없앤 거니까. 그래서 차변 자본금이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감자 차익 500만원을 해야 정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반드시 그 개전배 원장을 조회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개전배 원장을 조회해가지고 이제 일반 전표에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차익 500만원 회계 처리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개전배 원장에서 이제 소각을 했을 때 감자 차손 잔액이 있는지 먼저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절별 원장에서 이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3월 20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자 차손 금액이 있는지 봐야 돼요. 자, 현재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재장부, 그러니까 계전별 원장에서 조회를 하라 했으니까 현재의 감자 차손 금액이 얼마? 200만원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변에 자기 주식 장부 금액 500만원을 소각했으니까 없애주고 그 다음에 차변에 이제 주식 수만큼 이제 감소한 거죠. 그래서 액면 금액의 자기 주식 수 해가지고 1000만원. 그 다음 나머지 감자 차익 500만원 아니라고 했었죠. 왜? 개전배 원장에서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감자 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상계를 해야 됩니다. 자본은 상계가 있다고 했었어요. 자본은 무조건 상계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자 차손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감자 차익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3월 20일 분계입니다. 그래서 전산세무회계 1급이 이 어려운 점은 그 조회를 하라는 얘기가 없어도 자본은 무조건 조회하고 봐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재장부 조회하여 회계 처리를 하라고 했으니까 개전배 원장에서 조회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입니다. 그럼 대변에 이제 자기 주식 장부 금액만큼 이제 회계 처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감자 차손 있었죠? 2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이제 감자 차익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이렇게 하면은 감자 차손 부분은 이제 잠시만요. 제가 잘못했죠. 잠시만요. 어딘가 잘못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감자 차손이 제가 바뀌었죠. 200만원 그 다음에 감자 차익이 300만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요. 물론 이제 금액적으로 봤을 때 잘못 입력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전배 원장에서 감자 차손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0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입력했다 그러면은 뭐 굳이 확인 안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감자 차손이 만약에 금액이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계전별 원장에서 조회한 금액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월 27일입니다. 2번입니다. 당사는 2월 1일 본사 사옥을 짓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 비용은 하늘 용역으로부터 1,500만원의 전자세운계산서를 오늘 발급받았다. 대금 10일 후 지급할 예정이다. 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철거에 관련된 문제예요. 철거는 전산 이제 세무 2급에서 이제 한 번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철거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구입 후 즉시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그 토지만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토지하고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그런 취득하는 경우에 이제 건물이 이제 즉시 철거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이제 토지의 그 부대 비용으로서 가산시킵니다. 물론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이제 토지로 회계 처리하니까 이제 세금 계산서를 이제 수령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토지는 원래 면세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유형을 불공으로 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입한 후에 두 번째 경우는 있어요. 구입한 후에 이제 보유한 후에 철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유한 후에 철거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전액, 그러니까 전액 그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감가상각 하고 나서 전액 유형자산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잡비용도 다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현재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1번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때 이제 토지는 원래 면세부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아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공으로 해서 유형을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된다 라는 이제 말입니다. 자, 3월 27일입니다. 유형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기존,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하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당시 2월 1일에 이제 짓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냥 건물은 바로 철거를 시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시킨 철거 비용에서는 이제 토지의 금액에서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토지의 금액에서 포함을 시켜서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계산서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이제 수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4번 불공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품목은 철거로 하면 되고요. 공급가액 세액 작성해주고 공급 처명은 주식회사 하늘용역입니다. 전자 있죠. 전자. 그 다음에 분계는 이제 10일에 지급할 예정이니까 미지급금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불공제 사유라고 있는데 불공제 사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거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으로 해서 이제 하시면 돼요. 자, 분계는 뭘로 하냐면 혼합을 합니다. 원재료를 이제 토지에 가산시킨다 했으니까 토지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뭘로 처리하냐? 10일 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토지,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당연히 불공제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1650만원으로 해가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5월 18일입니다.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생산지 직업 김민아의 퇴사로 인하여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좌에서 300만원과 보통예금 15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퇴직일 현재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400만원이다.
퇴직소득 원천 징수는 생략한다 입니다. 자, 이거는 생략하고 그냥 이제 예수금 없이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진짜 쉬워요. 일단은 김미나의 퇴사로 인해서 퇴직연금 계좌로 이제 그 퇴직금을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좌에 300만원을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이제 회사 돈으로 보통예금으로 통하여 지급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변에는 뭐 들어가면은 그 DB형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차변에 퇴직할 때는. 그래서 얼마냐면은 300만원 이 아니고 충당금 잔액은 400만원 있다 보니까 400만원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대변에 50만원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퇴직급여 제조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일반 전표로서 5월 18일에 입력해줍니다. 자, 김미나 사원의 퇴직이에요. 거래처에 김미나라고 적어도 돼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해가지고 50만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 들어가냐? 대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들어가야 되겠죠.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얼마냐면은 이제 300만원 있고, 나머지는 회사에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50만원만큼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당사의 제품 생산 부서에 근무하는 기술직 직원들이 주식회사 노아에서 회식을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입니다. 자, 이거는 진짜 쉬운 문제예요. 바로 하도록 할게요. 전산세무에게 1급 정도 되는 분들은 분계를 이제 문제를 잘 읽고 바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생산 부서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조에 해당이 되죠. 노아에서 회식을 했다는 거예요. 기술직 직원들이, 그러니까 즉 복리후생비죠. 이거는. 그러면 차변에 복리후생비예요. 얼마? 100만원. 그 다음에 이거는 부가세가 있는 거래죠. 여기 보시면은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10만원만큼 회계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뭘로? 법인카드로 했다고 하니까, 법인카드는 이제 신용카드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끊는 순간 바로 결제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보통예금 계좌에 바로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제일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대금이 바로 즉시 인출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지급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11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만약에 이게 체크카드라고 돼 있으면 보통예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체크카드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카드는 이게 즉 신용카드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미지급금 해서 회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유형은 과세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과세예요. 유형은 과세입니다. 공급가액. 근데 이거는 과세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카드 과세로 해줘야 돼요. 얼마? 110만원 치면 돼요.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 110만원 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공급가액과 세액이 분리되고요. 뭐 100만원, 10만원 그 수동으로 쳐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식회사 노아.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죠. 분계는 호남입니다. 자, 생산직 직원이기 때문에 제품 생산 부서이기 때문에 제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을 해서 110만원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 금액, 다들 아시겠지만 신용카드사를 걸어줘야 됩니다. 또는 미지급 비용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거래처에 국민카드 해가지고 계정 그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주시길 바랍니다.